A에서 필수의 조 5번 도형 넓이를 2등분하는 경우입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3x와 y는 a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x축에 의하여 2등분될 때 그래프 모양을 좀 그려보세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아래로 블록 모양이겠지. 이차함계수가 양수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은 0과 3 두 개네요.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야. 이게 y는 ax 직선인데 상수항이 없다는 건 0, 즉 원점을 지나는 거지. 원점을 지나면서 양수 a라고 문제에서 양수 a라고 그랬다. 자, a가 양수라는 건 기울기가 양의 방향으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다. 직선이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y는 ax 직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두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영역의 넓이가 x축에 의하여 2등분될 때 x축에 의하여 2등분될 때 그럼 여기로 2등분 됐으니까 이 부분의 넓이와 요 윗부분의 넓이는 같겠죠?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한 부분 있지? 곡선과 직선에 의하여 생긴 부분, 이 부분을 S1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X축에 의해서, 자, 넓이가 2등분 했으니까 아래에 있는 부분과 위에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S2라고 할게요. 윗부분의 넓이 구하는 건 어렵습니다. 네. S2. 왜 어려운지, 자, 그림을 보고 이해가 안 된다. 심히 고민을 해보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 싶으면 멈춰놓고 선생님 부르세요. 그래서 S2의 2배, S2 넓이의 2배가 S1의 넓이랑 같다. 이 방법을 이용할 거야. 그럼 S1의 넓이를 먼저 구하고 S1의 넓이는 이차함수와 직선에 의해서 이 부분을 S1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교점 이렇게 교점을 찾아서 적분 구간을 구해야 되는데 x제곱 마이너스 3x라는 이차함수와 ax라는 1차함수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방정식을 하죠. x로 묶어버리자. 네, 그럼 x는 0이라는 근과 x는 a 플러스 3이라는 근이 생기기 때문에 첫 번째 점, 이 점의 x좌표는 0이고요. 두 번째 교점의 x좌표는 a 플러스 3이 되겠네. 이렇게 적분 구간이 나왔어. 그래서 적분 구간 인테그랄 0부터 a 플러스 3까지고 지금 이 색칠한 영역은 직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으니 ax에서 이차함수를 뺀 식. 을 dx 해주는 게 첫 번째 넓이겠죠? S1의 넓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3의 x를 dx 해줄 겁니다. 여기까지 0을 대입하면 어차피 0이 되니까 이게 S1입니다. 자, 첫 번째 넓이 A에 대한 식으로 되게 복잡하게 나왔죠? A 플러스 3을 X자리에다가 대입을 하다 보니까 식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S1 구했고요. 두 번째 S2는 이 빨간색 부분 이차 함수가 X축하고 만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 X축 아래에 있어. X축 아래에 있었어. X축하고 만나는데 X축 아래에 있었어. 이 교점이 0과 3이었죠. 그래서 S2는요 0부터 3까지
x제곱 마이너스 3x라는 2차 함수였는데 x축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요걸 dx 해줄 겁니다. 까지. 자, 이렇게 되겠네. 요게 S2예요. S2는 마이너스 9 플러스 2분의 27. 아직 계산하기 귀찮아서 선생님이 안 했어. 그럼 문제 아까 다시 위로 올라가서 S1의 넓이가 S2의 딱 2배랑 같다. S1의 넓이가 S2 넓이의 마이너스 9 플러스 2분의 27에 이 아랫부분 살짝 지우고요. 2배와 같다. 이 되니까 정리하면 우변은 9가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좌변 정리해야 되는데 좌변이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3의 세제곱에다가 요 2분의 a 플러스 3 곱하기 a 플러스 3의 제곱에서 요 a 플러스 3은 a 플러스 3의 제곱이랑 뭐 곱해줄 수 있지. 2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3의 세제곱이었다고 보면 돼요. 이게 9입니다. 우변은 9였으니까. 그럼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6을 양변에 곱해서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3의 세제곱 더하기 3의 a 플러스 3의 세제곱은 6, 9, 54. 그럼 개수끼리 더해지니까 그냥 a 플러스 3의 세제곱이라고 좌변이 정리가 되겠죠? 요게 54예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걸 좀 보니까 a 플러스 3의 세제곱을 구하라고 그랬지? 그냥 a 플러스 3의 세제곱은 54가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도형의 넓이를 적분을 이용하는 문제였는데, 자, 여기까지 계산을 하고, 자, 멈추고 계산해. 계산한 다음에 답 풀리면 다시 돌아와. 자, 다음 영상에서 보충학습. 넓이를 구할 때 사용하는 특수한 공식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요. 포물선이 x축과 만날 때, 포물선과 직선이 만날 때, 포물선과 포물선이 만날 때, 요 세 가지 유형이야. 포물선이 x축과 만날 때, 우리 유형으로 보면, 자, 포물선이 x축과 만날 때, 요게 필수예제 1번이었죠. 포물선이 직선과 만날 때, 요게 2번이죠. 두 접선은 아니었고, 자, 두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도형, 요게 문제 2번이겠다. 자, 이렇게 유형 세 가지에 대해서 모두 이걸 공식화시켜서 풀 수 있다라는 거. 일단 교점의 x좌표를 구해야 됩니다. 알파, 베타라고. 왜? 요 알파, 베타는 적분 구간이 될 거니까. 원래는 적분 구간을 이렇게 구해서 알파부터 베타까지에 대하여 뿅뿅뿅 이렇게 적분을 해가지고 구하잖아요. 요거를 공식화시킨 거예요. 넓이는, 자, 요 공식 쉽게 외우는 방법. 일단 전부 다 이 넓이 관하식 봐봐. 전부 분모가 6분의 이렇게 시작이 돼. 넓이는 6분의, 넓이는 6분의, 넓이는 6분의. 요 알파의 절대값이 다 하나씩 곱해져 있지. 요거는 좀 다르지만 요 알파의 절대값이 뭐냐, 이 포물선에서 이 최고차항 계수를 a라고 한 거야. 알파가 아니고 a예요. 최고차항 계수.
그러니까 포물선 2차 함수와 x축에서는 2차 함계수는 요 a 하나만 있어. 2차와 직선이 만날 때도 2차 함계수는 요거 하나만 있어. 고 a의 절대값인 거야. 아래로 볼록이면 양수, 위로 볼록이 음수였을 거 아니야. 음수여도 요 a를 절대값 씌운 겁니다. 그래서 a의 절대값. 그러면 요 세 번째 곡선 두 개가 만날 때는 뭐냐? 하나는 2차 함계수를 a, 하나는 2차 함계수를 a 다시라고 할 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건데 뭐가 크고 작고를 뭐 우리는 알지만 뭐 하나는 3, 하나는 마이너스 2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죠.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걸 빼는 거니까 3 빼기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2 빼기 3인데 거기에 절대값을 씌워주는 거예요. 둘 다 5 하고 나오겠지. 고값입니다. 고값. 두 이차항계수의 차. 최고차항에서 최고차항계수를 뺀 거 이거의 절대값을 씌워. 그리고 아까 구간이 적분 구간이 알파부터 베타 적분 구간이 교점 x좌표지 알파부터 베타 교점 x좌표인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고 정리가 돼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전부 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공식 외워졌어요? 그럼 잠깐 돌아가 볼까? 아까 이 문제 다시 2등분할 때 첫 번째는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거였죠? 그리고 여기서 교점의 x좌표가 하나는 0이었고 하나는 아까 a 플러스 3이었습니다.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예요. 그래서 이 넓이 아까 문제상 선생님이 이 넓이를 S1이라고 했었지. S1은 6분의 2차함계수 1의 절대값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과 같다. 6분의 a 플러스 3의 세제곱 이렇게 바로 정리되지. 이게 S1이었어. 두 번째는 아까 S2는 선생님이 X축과 2차 함수 곡선이 만나는 점 여기서 교점이 0과 3이었죠. X제곱 마이너스 3X였고 그럼 요 넓이는 S2 6분의 2차 함계수 1의 절대값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야. 예, 그래서 6분의 3의 세제곱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S1의 넓이가 S2 넓이의 2배다. S1의 넓이가 S2 넓이의 2배랑 같다. 자, 이렇게 식을 하나 관계가 S1은 S2의 2배다 해서 등식을 만들 수 있죠? 그럼 양변에 6을 곱했다고 치면 이게 약분이 되잖아. 그래서 A 플러스 3의 세제곱은 27 곱하기 54 바로 나오지? 자, 공식을 이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빨리 풀 수 있으니까 공식을 이용해 보는 것도. 근데 왜 이걸 마지막에 알려주냐? 이거는 급할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객관식 또는 급할 때에만. 서술형 주관식에서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식을 알고는 이때 쓸 줄은 알아야 되지만 공식만 쓸 수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마지막에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역함수로 가자. 역함수에서 역함수의 성질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는 함수가 있었어. 이 함수의 역함수는 대칭이지. y는 x라는 직선의 파란색 나오면 안 돼요.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질 때 이 직선의 대칭을 역함수라고 그래. 그래서 역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렇죠?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그럼 첫 번째는 fx라는 함수와 그 역함수를 우리가 기호로는 f 인버스 x라고도 하고, 또는 뭐 문제에서는 그걸 gx라고 해봐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이 원래 함수와 그 역함수로 둘러싸여 있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문제에서 물어봐요. 그럼 원래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역함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 사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지. 근데 다시 정리를 해놓고 보면 이 두 함수는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이기 때문에 원래 함수와 y는 x라는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이 넓이의 2배를 해주면 전체 넓이가 구해지더라.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할 필요 없다는 거야.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x라는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그 넓이의 2배를 해주면 전체 넓이의 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역함수와의 넓이의 합이 된다는 거예요. 즉, 그 문제가 역함수에서 이제 1번 문제일 거예요. fx는 3분의 1 x 제곱 그래프. 이렇게 그려졌을 건데 정역의 범위가 0 이상이니까 원점 왼쪽은 필요가 없겠다. 이 그래프와 그 역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가 더 생기는데 이 부분 구하지 말고 자, 요만큼의 넓이를 구해서 2배 해주면 된다. 즉 y는 3분의 1 x제곱과 y는 x라는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할 겁니다. 자, 요거 공식을 선생님이 이용해 볼게요. 이번에는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교점의 x좌표를 찾아야 돼. 이 교점의 x좌표가 적분 구간이 되면서 우리 알파 값, 베타 값이 될 거니까요. 3분의 1 x제곱이 x랑 만나는 교점 3 곱해주고 인수분해 해주면 x는 0 또는 3 하고 나오지. 자, 요게 교점의 x좌표입니다. 0 또는 3이라는 거. 그럼 넓이 6분의 2차 함계수가 몇이야 지금?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의 절대값은 3분의 1이죠? 곱하기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그래서 6분의 3분의 1 곱하기 27 2분의 3하고 나오네요. 이 2분의 3이 이 영역의 넓이니까 전체 영역의 넓이는 곱하기 2 3하고 넓이가 구해졌어요. 이렇게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이번에는 이제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인데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x라는 3차 함수에서 그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이 영역의 넓이와 이 영역의 넓이의 합을 구하라는 거예요. f 함수랑 구간을 가지고 선생님 점의 좌표를 먼저 찾아볼게요. f1은 2 하고 나오네. f1은 2, f3은 자, 구간이 3이기 때문에 f3은 10이라고 나오네. 그 다음 자, g 함수 보자. g2랑 g12의 값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역함수 관계니까 g2는 여기가 아니지, 여기지. g2는 곧 1이랑 같죠. g12는 3이랑 같습니다. 이게 왜 같은지 또 이해가 안 된다. 자, 멈춰놓고 선생님 부르세요. g2라는 건 f 역함수의 2랑 같으니까 f 역함수의 2는 1과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그래프 모양을 그려볼 건데 자, f 함수가 g1은 2야,
이 점을 지날 거고 G3은 12야. 요 두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인 함수라고 생각할게요. 이렇게. 그럼 이 y는 fx라는 함수가 구간이 1부터 3까지에 대하여 적분 구간이 1부터 3까지 fx, dx, x에 대한 정적분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 1부터 3까지 이 영역의 넓이를 의미하지? 자, 이 부분이야. 근데 g함수를 보면 g함수에서 이 x좌표는 실은 f함수의 y 값을 의미하기도 하죠. 자, g가 2부터 12까지. 그럼 g함수는 요 f함수를 y는 x에 대칭시킨 부분이에요. 그래서 g2가 1일 때 g12가 3? 이런 식으로 함수가 그려지고 이게 gx 함수고 g함수의 구간이 2부터 12까지 여기 2부터 여기 12까지 이 영역의 넓이를 의미하겠지. 근데 이 부분의 넓이가 f함수로 치면 f함수에서 y가 2부터 12까지 y축하고 만나는 부분 y가 2부터 12까지 y축하고 만나는 이 부분의 넓이와 같습니다. 대칭이동이기 때문에 y는 x의 대칭이동이기 때문에 역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되겠지. 이 부분은 선생님이 직사각형 부분에서 요 하얀 직사각형 넓이를 뺄 거야. 자, 전체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가 3, 세로의 길이가 10이죠. 36에서 요 하얀색 빵 하고 빵꾸 뚫려 있는 이 직사각형 넓이는 2네요. 예, 36 빼기 2 해서 34 하고 구해집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는 게 아니라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마무리 이제 특강 한번 봅시다. x축과 y축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x축을 기준으로 y가 0보다 클 때라는 건 이 부분이죠. y가 0보다 작을 때라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y축을 기준으로 보자. y축을 기준으로 x가 0보다 큰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이 부분이죠. 네, 적분 변수가 x에서 y로 바뀌어요. 이번에는 함수 gy가 닫힌 구간 CD에서 연속일 때 x는 gy와 y축 그리고 y는 c, y는 d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보자. 만약에 g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g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위치한다는 겁니다. 그래프가 y축 오른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고 y축과 y는 c, y는 d로 둘러싸여 있는 이 영역의 넓이 이건 인테그랄 자, 적분 구간이 y가 더 작은 c부터 큰 d까지 y가 c부터 d까지 gy라는 식을 dy, y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고 이건 y축과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는 y축 기준으로 x가 음의 영역에, 음의 부분에 그래프가 존재한다는 건데 그럼 c부터 d까지 자꾸 눌려요. 미안해요.
이 영역의 넓이는 음의 값으로 적분값이 구해져. 근데 실제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는 양수로 표현이 돼야 되니까 우리 똑같이 적분 값에 마이너스를 곱해도 되고 주어진 식에 마이너스를 곱해놓고 구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문제 하나를 풀어보면서 이 강의를 마무리할게요. x는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4라는 함수인데 이 함수를 그릴 때요. 자, 여기서는 이 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야. 원래 함수로 볼 때는 위로 블록이지. 요 y에 대한 함수는 이차항 개수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이차항 개수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4, x축 위에 x절편이 y가 0일 때 플러스 4, 이 점을 지나면서 음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볼록한 함수가 돼요. 이 그래프와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럼 적분 구간을 찾아야 되겠네.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4가 0이 되는 y를 한번 찾아볼까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리고 y축을 볼 때 요 곡선이 y축보다 오른쪽, 즉 양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적분해주면 되겠다.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고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4라는 2차식에 대해서 dy 똑같아요. 마이너스 3분의 1 y 세제곱 플러스 4y y에 대해서 적분해주고 구간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 적분값을 구해주면 넓이가 구해지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강의를 마무리해 볼게요.